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1.74% 상승, 코스닥은 0.56%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. 일단은 코스닥이 여기 전저점을 좀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멘트 계속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. 여기를 만약에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쉽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했는데요. 금요일 날 시장의 어떤 분봉을 한번 볼까요? 금요일 날 이 시장의 어떤 수급 패턴을 보시면 이 전저점을 살짝 깨놓고 또 살짝 깨놓고 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깨고 투매가 나올 것처럼 하지만 이 전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줍니다. 그러면서 장막판에는 에코프로,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올려야 될 때 보통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좀 올려서 올리잖아요. 그래서 에코프로를 좀 올리면서 시장을 반등을 시켰고요. 수급 상황도 종가까지 해가지고 외국인이 한 2,600억 가까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전 뺏어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끝나면은 이제 해외 미국 증시는 PC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PC 발표는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. 근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긴 좀 힘들다라고 저는 봤어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됐으나 문제는 나스닥이 조정이 좀 너무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나스닥은 PC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21선까지는 밀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만약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증시가 또다시 여기를 지켜주면서 뭐 개파락했다가 말아주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. 어찌됐건 코스닥은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다. 근데 나스닥이 장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말아 올려줬어요. 그러면서 마이너스 1.74까지 갔다가 종가가 보합으로 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스닥도 곧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좀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단기간의 조정폭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다. 이러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좀 오를 수도 있겠죠. 물론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지만. 그래서 제가 주말에 미국 증시를 보고서 저희 이제 멤버십 방에다가 멘트를 드린 부분인데요. 금요일 날 코스닥이 저점을 깰듯 말듯 하면서 개인들 물량 받아가는 모습이 뭔가 좀 바닥을 다질 것 같은 모습이었고,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도 바닥을 좀 잡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, 뭐 코스닥 양시장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줬고요. 이렇게 되면 일단은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쌍바닥 정도는 만들어 놨는데 뭐 아직까지는 먼저 21선 아래에 있고 여기서 톡 하고 흘러내려 버리면 이제 역배열 초입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완벽히 바닥을 잡았다.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뭐 코스피도 뭐 이제 역배열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추세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코스피도 이렇게 이제 좀 21선 올라타주고 코스닥도 21선을 좀 이런 식으로 올라타서 좀 회복하는 그러면서 다시 정배열 초입 구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섹터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.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테마가 나왔습니다.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이 엄청난 양이 발견됐다라고 하고요. 석유는 한 4년치 정도 된다고 하고 가스는 한 29년치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,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시추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단체로 좀 장중에 상한가는 한 7종목이 들어갔으니까 정말 작년에 초전도체 이후로는 단일 테마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거는 정말 뭐 거의 1년 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.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뭔가 돈이 쏠릴 때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, 사실 포항 앞바다에서 뭐 유전 발견된 뉴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간간히 있어 왔어요.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때가 있고 반응을 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2015년에도 뭐 비슷한 뉴스는 있었지만 이때는 뭐 크게 반응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요번 거는 뭐가 그렇게 달랐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
정부에서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요거를 이제 발표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뭔가 좀 광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는 4년이고 가스는 이제 29년치가 이제 예측이 되는데 시추는 올 연말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성공 확률은 20% 정도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. 만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상용화는 2035년이에요. 그러니까는 사실상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시세를 쭉 이렇게 끌고 갈 만큼의 내용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좀 단발성으로 쭉 한번 뽑아 먹고 죽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. 왜냐면은 뭐 성공 확률이 좀 너무 낮기도 하고 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뽑아내는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,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일 수도 있다. 거기다가 이제 상용화는 35년이니까 좀 뭐 꿈 같은 이야기긴 하나. 그러니까 뭐 현실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에게 큰 꿈을 좀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현실 가능성 면에서는 또 이렇게 뉴스 나왔다가 지지부진하면서도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핫했던 초전도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초전도체는 그래도 뭔가 학회를 비롯해가지고 조금 너무 멀지 않은 기간에 어떤 재료의 일정들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랬어서 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요번 거는 모르겠습니다. 뭐 정부의 앞으로 이제 뭐 포항 유정 관련해서 뭐 어떤 식으로 또 일정을 가져가고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단발성으로 좀 뽑고 죽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재료죠. 일단 이제 동양철관이랑 화성밸브가 상한가를 가장 먼저 좀 강하게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석유 쪽에서는 한국석유가 일단 대장으로 보이고요. 가스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몇 년 만이었죠? 아무튼 상장 이래 처음으로 상한가를 갔어요. 거래량도 이제 역대급으로 좀 터져졌고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추 쪽에서 동양철관, 석유에서는 유가 쪽에서는 한국석유, 가스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대장으로 좀 보여지고요. 일단 내일 장 초반에 동양철관이 이 정도 분위기면은 점상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. 만약에 얘가 점상 출발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실망감이 좀 많이 크면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양철관 현재로서는 뭐 가장 1등주기 때문에 얘가 점상을 들어가는지 여부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시간에서는 철강주들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. 대동스틸도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고, 뭐 하이스틸도 상한가 마감이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뭐 포항 유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발빠르게 진입하신 분들, 그러니까 시세 초입이잖아요. 첫 상한가니까 오늘 발빠르게 진입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. 내일 뭐 고점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,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고개는 가우뚱 결어지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좀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게 되면 시장이 보시면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때 항상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가장 강력했던 테마들이 먼저 반등을 좀 해주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5월달 뭐 한 초부터 중순까지 그래도 가장 강했던 테마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언젠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. 일단은 구리값이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전력 설비 쪽 보면은 구리값이 고점을 찍으면서 약간 이제 조정이 시작됐거든요. 그래서 구리값이 뭐 요 정도에서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력 설비 쪽도
좀 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뭐 대원전선이나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좀 올랐던 애들은 좀 계속 음봉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애들은 아직도 괜찮아요. 흐름 자체는 뭐 재룡전기나 뭐 삼화전기, 뭐 일진전기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요렇게 좀 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포항 유전 테마 쪽에서 돈이 조금 이제 빠져줘야 요 수급들이 또 어딘가 갈 데를 찾겠죠. 그래서 뭐 전력 설비 쪽도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지 혹은 일진전기나 뭐 삼화전기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러 가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요.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와이랩이 오늘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때쯤 아마 방송에서 나스닥 상장 재료가 좀 큰데 한 번은 이 재료를 써먹으면서 여기 보시면 상장 때 만들어놨던 여기 전고점 있죠? 여기를 한번 맞고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파해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아마 요때쯤 3월 말쯤에 요 정도쯤에서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파동적으로 한번 밀었다가 증권 신고서 제출했다는 뉴스 나오니까 여기를 폭 이렇게 이제 정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일단은 매물대가 그렇게 이제 뭐 많진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겠죠. 근데 여기서 오늘 얘가 좀 상한가를 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포항 유전 애들 때문에 못 갔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. 고꾸라진 타이밍을 보면 이제 포항 유전 애들 올라오는 타이밍이기도 했고 그래서 시장의 관심 아예 완전히 이제 뺏겨버렸죠.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여기 정고점을 좀 차례로 넘겨놨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어떻게 흐름을 좀 가져가는지 보다가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스닥 상장 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며칠날 이제 딱 상장하는 일정이 정해지면 이 재료를 가지고 상장하기 전까지 또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와이랩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이등주는 키다리 스튜디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네는 와이랩만 추적하면 될 것 같다.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좀 악재가 나왔죠. TC 본더를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하나정밀 기계가 이제 또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독점이 깨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사실 굉장히 좀 고점이었죠. 신고가는 한번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었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점을 넘기고 한번 파동이 나왔다가 요 구간 안에서 좀 그러니까 오늘 악재가 아니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버티다가 한 번 정도는 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오늘 좀 투매가 나왔었습니다. 얘는 일단은 뭐 좀 악재를 동반한 큰 장대 음봉이었고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뭐 70만 주 정도 던지고 했기 때문에 신고가였던 여기 가격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를 다시 좀 회복해주고 15만 3천 원 위로 좀 다시 회복하면서 안착을 해주면 그때 가서 다시 좀 볼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두 종목인데 한미반도체는 살짝 이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 뭐 이수페타시스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.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겨놓고 조정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그리고 6월이 되면은 좀 온디바이스 쪽이 움직여주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도 제가 뭐 몇 번 드린 적은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PC 시장에 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애플 개발자 회의 있죠. 그래서 뭐 반등은 조금 기대해 볼 법하기는 한데 차트들이 뭐 거의 다 뭐 고점에서 굉장히 좀 역배열 구간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좀 많긴 합니다. 지금 좀 뭐 눈여겨보고 있는 신고가 종목, 신고가를 그러니까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는 FST라는 종목이고요. 얘도
뭐 이제 주말 어제 방송을 했으면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가 신고가 가격이거든요. 여기가 이제 전고점 가격이었고, 그러니까 전고점 가격은 살짝 이제 종가상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고 신고가를 향해서 한번 최소한 신고가를 한번 터치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좀 보고 있어요. 네, 반도체 쪽은 뭔가 좀 잘 좀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진 애들이 좀 많이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얘만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제가 뭐 오늘 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, 제가 좀 그 회사 업무 일정이 계속 좀 이제, 유튜브 방송을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계속 이제 바뀌네요. 그래서 야, 어거지로 참 하루하루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좀 계속 안 맞고 요 방송 때문에 제 어떤 개인적인 생활도 너무나도 이제 좀 꼬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제가 이제 좀 잠깐 시간이 허락이 될 때까지 좀 쉬게 된다고 하면은 블로그 쪽으로,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간 제약 없이 뭐 업무 시간에도 틈틈이 제가 이제 뭐 작성을 글로서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로 일단은 조금 뭐 집중을 하든지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아무튼 뭔가 좀 결정이 되면 그거는 뭐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